안녕하세요. 도전 월간 오도비 3월 커리큘럼을 맡은 유튜버 존코바입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수업이죠. 인싸의 기본, 명함을 디자인을 해볼 거예요. 자, 오늘 주로 사용될 기능은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정말 중요한 기능, 대지. 자, 영문으로는 아트보드를 이용을 해서 명함 가이드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수업에 사용했던 캐릭터와 로고를 명함에 이용을 해서 그거에 맞게 변형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양한 레이아웃으로 또 전문가 같은 느낌의 명함을 한번 디자인을 해볼게요. 자, 그럼 바로 오늘 포토샵 CC 2020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한글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제 파일이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포토샵 안에서 명함을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통 명함은 일러스트레이터로 많이 만드는데 포토샵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자, 새로 만들기를 클릭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위에 인쇄 탭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쇄 탭에서 자, 여기 밀리미터로 바꿔주시고요. 자, 폭은 90mm, 그리고 높이는 50mm. 자, 이게 명함 아주 기본적인 국룰 사이즈죠. 그리고 해상도는 300으로 하셔야 인쇄를 했을 때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색상은 이제 종이로 인쇄를 할 거기 때문에 RGB가 아닌 CMYK 색상으로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건들지 마시고 열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종이가 나왔죠. 자, 우선 시작을 하기 전에 이 포토샵 전체의 단위를 조금 바꿔줄게요. 자, 포토샵에 자, 환경 설정에 들어가셔서 자, 단위와 눈금자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에 눈금자를 픽셀이 아닌 밀리미터로 바꿀게요. 저희는 이제 센티랑 밀리미터로 인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자, 지금 캔버스가 90에 50mm라고 이렇게 제대로 뜨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대지를 이용을 해서 명함 가이드를 만들어 볼게요. 네, 상단의 레이어에 새로 만들기에 대지라는 게 있습니다. 영문은 아트보드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클릭. 자, 그러면 이름을 적으실 수 있는데 저희는 명함 앞면 프론트라고 적을게요. 자, 그러면 이 레이어 창에도 프론트라는 그룹이 생겨 있고요. 그리고 좌상단에 이렇게 프론트가 생겼죠. 자, 지금 90에 50mm의 대지가 생겼는데요. 자, 우선은 명함은 사실 90에 50 사이즈지만 실제로 인쇄를 할 때는 이제 재단선이라고 하죠. 그게 90에 50이고, 자, 약간 2mm 정도를 좌우, 위아래로 넓혀서 제작을 해서 넘겨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90, 50이 아닌 94에 54mm로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이것도 명함의 국룰이에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왼쪽에 사각형 도구 선택을 하시고요. 자, 상단에 7 꺼주시고요. 획은 컬러 피커, 자, 색상 피커에 들어가셔서 빨간색으로 해줍니다. 자, 확인 누르시고 이 옆에 픽셀은 이 정도로 엔터 쳐주시고요. 그리고 우측에 획 옵션에서 점선으로 만들어 줄게요. 자, 그리고 화면에다가 이제 왼쪽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줍니다. 네, 적당히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편집에 들어가셔서 패스 자유 변형을 눌러주세요. 자, 단축키는 커맨드 T, 윈도우즈는 컨트롤 T예요. 자, 그리고 Shift 버튼을 누른 채로 이렇게 좌우를 화면에 딱 맞게 이렇게 조절을 해줍니다. 스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딱 맞게 붙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엔터. 네, 만약에 스냅이 안 되시는 분들은 자, 이 상단에 보기에 가셔가지고 스냅을 체크를 해주시면 스냅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그러면 가이드는 만들었으니까 이 레이어 이름을 가이드라고 적어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지 사이즈를 94에 54로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3mm씩 늘어났으니까요. 이 가이드를 자, 선택하시고 이동 도구 툴, 단축키 V예요. 그리고 가운데로 옮겨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스냅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가운데로 옮겨져요. 자, 이러면 이제 명함 가이드는 만들었고요. 뒷면도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이 이동 도구 툴 밑에 쭉 눌러보면은 대지 도구 툴이 있습니다. 자, 선택을 하시면 그리고 레이어에 이렇게 프론트 대지를 선택을 하시면 상하 좌우로 이렇게 플러스 추가하는 버튼이 떠요. 저희는 우측에 플러스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지가 하나 더 생겼죠. 자, 이 대지의 이름은 백 쳐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가이드랑 레이어 0번을 Shift 버튼으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옵션 버튼으로 이렇게 위로 드래그해서 올려줍니다. 그럼 복사가 돼서 이렇게 백에도 대지에도 가이드가 나오죠.
자, 스페이스바 눌러가지고 이렇게 화면을 옮기실 수 있고요. 돋보기 Z 버튼으로 이렇게 주 마우스로 해서 잘 만들어졌나 확인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저장하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부터 명함 디자인을 한번 본격적으로 해볼 건데,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수업에 만들었던 캐릭터와 로고를 가져올 거예요. 자, 이건 제가 예제 파일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 파일에 오픈, 자, 단축키는 컨트롤 O예요. 가셔가지고 명함 예제 파일을 열어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캐릭터 얼굴만 있죠, 이번엔. 그리고 또 이 로고도 만들어 놨어요. 자, 제가 폰트를 보면 검은 고딕이라고 변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또 검은 고딕이라는 폰트를 공유를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설치를 하셔가지고 폰트 이름을 여러분 편한 대로 바꾸셔도 이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자, 저는 그냥 존코바 이름으로 진행을 할게요. 자, 우선 앞면에 저는 로고를 넣을 거기 때문에, 자, 이동 도구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이 로고 그룹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를 쭉 해서 여러분들의 명함 레이어에 이렇게 가져옵니다. 자, 앞면에다가 이 존코바 로고를 배치를 해주세요. 이렇게 가운데로 적당히 이쁘게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명함 예제 파일에 탭으로 가셔가지고 이번엔 로고 눈을 꺼주시고요. 캐릭터 탭 그룹을 선택하셔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뒷면에 가져옵니다. 네, 이렇게 가져올게요. 자, 명함을 디자인할 때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대기업 로고 이런 게 아니라 가장 눈에 잘 띄고 심플한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디자인스러운 디자이너 같은 느낌이 들게 하려면은 대비를 이용을 해서 앞뒷면의 컬러에 반전을 주는 걸 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앞뒷면이 전부 흰색이 아니라 좀 컬러를 다르게 표현을 해서 좀 전문가 같은 느낌의 명함을 한번 디자인을 해볼게요. 자, 우선 이 앞면 프론트 레이어 0번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밑에 새7 그리고 조정 레이어 보시면 단색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색 레이어가 하나 만들어지죠. 자, 여기에 저는 이제 쿨톤 네이비 컬러로 이렇게 뭐 이런 색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 자, 이렇게 앞면은 배경이 네이비 톤의 명암이고요. 뒷면은 흰색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네이비 톤으로 배경을 바꾸니까 그림자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로고 그룹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다시 이 레이어 스타일에 들어와집니다. 그래서 여기 드롭 섀도우 있죠. 여기에 있는 불투명도를 조금 올려주시고요. 이 컬러도 약간 검정색으로 어둡게 조금 그림자 느낌이 나게. 어때요? 진해졌죠? 확인을 눌러줍니다. 불투명도도 조금씩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한 85 정도로 할게요. 네, 그리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앞면에는 사실 그냥 로고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간단한 그냥 정보 정도, 그냥 뭐 직업이라든가 이 정도만 적으면 될 것 같아서 아주 간단하게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툴에 수평 문자 도구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걸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앞면에 상단에다가 입력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이즈가 너무 크죠? 자, 이 문자 탭을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폰트는 제가 S코어 드림이라고 공유를 해드렸어요. 그걸 설치를 하셔가지고 S코어 드림이라는 폰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께는 한 3 정도로 해주시면 되고요. 사이즈는 우선은 10포인트 정도로 할게요. 자, 그리고 컬러, 색상은 흰색.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제 직업을 적어볼까요? 대문자로 적을게요. 네, 그리고 커맨드 엔터를 쳐가지고 완료를 시킵니다. 자, 그리고 Z 버튼으로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네, 글씨가 너무 크죠? 자, 여기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텍스트를 이동 도구 툴로 이렇게 가운데로 정렬 시켜주고요. 위쪽에. 그리고 사이즈는 커맨드 T, 자, 편집의 자유 변형 있죠? 이걸로 줄여줍니다. 자, Alt 버튼을 누르면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줄어들어요. 자, 이렇게 지금 사이즈가 작아지면은 자간을 넓혀주는 게 좋습니다. 좀 글씨가 답답해 보이게 되거든요. 특히나 영문인 상태에서는 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지금 문자 탭에 보면은 VA, 여기가 자간을 조절하는 곳인데 드래그를 해주면 이렇게 자간이 조금씩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90
조금 더 넓어도 될 것 같아요. 110 정도. 예. 이런 식으로 조절해 줍니다. 자, 포인트도 지금 3.8이라고 되어 있는데 3.5 정도 포인트로, 네, 조금 작아도 돼요. 사실 정보 자체는 뒷면에서 보여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에 배열해 주고요. 자, 지금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가 선택된 상태에서 옵션 버튼, 윈도우즈에서 알트 버튼 누른 채로 밑으로 드래그 합니다. 쉬프트 버튼 누르면 이렇게 수직으로 돼요. 그리고 아래에다가 배치를 해주고요. 방향키로 조금 조절해 줍니다. 자, 여기에는 그냥 저는 이메일 주소를 적을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적고 싶은 단어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적고요. 네, 그러면 사실 앞면은 마무리가 됐고, 로고의 위치를 조금 더 이 위아래에 맞게 방향키로 미세하게 이런 식으로 조절해 줍니다. 사이즈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좀 크게 하셔도 되고요. 그런 부분들은 각자 조절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앞면은 마무리가 됐고, 이제 뒷면에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만의 정보를 넣어야겠죠. 자, 우선 캐릭터가 지금 너무 커요. 그래서 캐릭터를 사이즈를 약간만 줄여줄게요. 자, 이 캐릭터가 지금 그룹으로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는데, 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고 고급 객체로 변환을 해서 하나의 파일로 묶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동 도구 툴 선택을 하시고요. 자, 왼쪽으로 옮겨줄 건데, 자, 보통 시선의 흐름은 사람들을 왼쪽에서 우측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왼쪽에는 제 이름이라든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정보를 넣을 거예요. 그게 아주 일반적인 명암 디자인의 기본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아주 베이직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 캐릭터 선택하셔서 편집에 다시 자유변형 가셔서 사이즈를 줄여줄게요. 자, Alt 버튼 누른 채로 줄이시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렇게 줄죠. 대략 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커도 안 되겠죠? 그리고 엔터. 자, 이동 도구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옮겨줍니다. 네. 그리고 다시 여기에 있는 수평 문자 도구 툴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컬러를, 자, 검정색보다는 약간 네이비 계열, 이렇게 네이비 계열을 스포이드로 찍어 주신 다음에 조금 어두운 색으로 선택을 해서 확인. 그리고 자, 이 캐릭터 밑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습니다. 저는 존 코바 적을게요. 자, 폰트가 너무 얇죠? 그래서 폰트를 이번엔 에스코어 드림의 3이 아니라 한 7 정도로,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간이 지금 너무 넓기 때문에 한 50 정도, 예, 한 30 정도까지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단락에서는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이동 도구 툴을 선택을 하셔서, 자, 돋보기 툴로 확대, 그리고 이동 도구 툴로 이렇게 정렬해 줍니다. 가운데로. 자, 이름 밑엔 당연히 직업을 적어야겠죠. 그래서 자, 이 존코바 레이어를 옵션 버튼, 자, 알트 버튼을 누른 채로 드래그를 밑으로 해줍니다. 자, 쉬프트를 누르면 이렇게 수직으로 되죠. 자, 놔주시고요. 하나가 복사가 됐어요. 자, 다시 편집에 자유변형 들어가셔서 알트, 자, 옵션 버튼 누른 채로 이렇게 줄여줍니다. 줄여주시고요. 그리고 텍스트를 바꿔 입력해 볼게요. 모션 그래픽. 네. 자, 글씨가 너무 두껍죠? 사실 명암에서는 이름이 가장 눈에 잘 띄고 그 다음에 이제 직업이나 직함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글씨를 얇게 해주던가 조금 작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 두께는 3 정도로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포인트를 한 3포인트? 너무 작네요. 한 4 정도? 예, 이 정도로 하고 자간을 조금 넓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 50 정도로. 네, 이 정도. 그리고 다시 이동 도구 툴을 선택을 하셔서 자, 배열을 하시고요. 그리고 밑에 또 뭐 다른 직함 같은 게 있다면 그런 것들도 추가로 적어 주셔도 되겠죠. 저는 크리에이티브 DIRECTOR. 네. 자, 이렇게 해서 가운데 정렬로 맞춰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저는 지금 이 사이즈가 조금 큰 것 같아서 포인트를 3.5 정도까지 줄여 줄게요. 그리고 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위치도 이동 도구 툴로 약간만 이렇게 올려주고 조절해 줍니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면은 이 전체적인 톤은 쿨톤인데 캐릭터만 검정색이니까 조금 이질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 캐릭터의 색감을 조금 바꿔볼게요. 자, 이 캐릭터 레이어 더블 클릭을 누르시면 레이어 스타일이 또 뜨죠. 자, 여기에서
색상 오버레이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혼합 모드에서 스크린을 눌러주세요. 네, 그리고 불투명도는 100%로 만들어주시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정하는 색깔대로 캐릭터의 색깔이 들어가지게 됩니다. 자, 저는 지금 쿨톤으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네이비 톤으로 조금 가볼게요. 예, 이 정도 색이면 잘 어울리는 것 같죠? 확인, 확인. 자, 또 보니까 존코바 색이 너무 검은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네이비 톤으로 자연스럽게 바꿔주면 됩니다. 네, 어때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랑 그리고 이 캐릭터까지 쉬프트 버튼으로 전부 선택하신 다음에 이동 도구 툴로 조금 이렇게 레이아웃을 배치를 해줄게요. 이 정도로. 네. 이 정도로 방향키를 움직여 가면서 배치를 하시고요. 자, 이제 우측에 이제 연락처라든가 정보를 입력을 해야겠죠. 자, 보통 연락처랑 정보를 입력을 할 때는 이제 뭐 텔레폰, 뭐 SNS 이런 단어를 쓰지만 저희는 그래도 디자인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세련되게 아이콘으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자, 제가 예제 파일을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파일에 열기 가셔서 제가 공유를 한 아이콘 3개를 전부 선택을 하셔가지고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상단 탭에 메일, 폰, SNS 아이콘이 있죠. 자, 우선은 자, 폰 선택하시고 이동 도구 툴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드래그해서 자, 여기에 가져옵니다. 그리고 똑같이 메일도 드래그해서 이렇게 가져오시고요. 자, 그리고 SNS 아이콘도 드래그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이콘을 구하시면 이런 식으로 다 가져오시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 레이어 3개를 전부 선택하시고 자, 편집의 자유 변형으로 사이즈를 줄여줄게요. 역시나 옵션 버튼 누르고 줄여줍니다. 작게.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레이어 1 선택해서 위로 약간 올려주고요. 자, 이거를 폰이라고 적으면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 레이어는 이제 메일이네요. 그리고 여기는 메일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 SNS죠. 그래서 여기는 SNS라고 적어줍니다. 네. 그리고 옆에 이제 여러분들이 정보를 적으면 되는데요. 자, 이 레이어 3개를 선택하시고 자, 스페이스바로 이렇게 화면을 조금씩 옮기신 다음에 누른 채로 자, 이동 도구 툴 선택을 하시고 좀 우측으로 배치를 해줍니다. 왼쪽에는 이름, 우측에는 정보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도 전 지금 사이즈가 조금 큰 것 같아요. 다시 자유 변형 툴, 이제 커맨드 T예요. 단축키는. 그래서 조금 줄여줍니다. 이 정도. 네, 너무 작아도 안 보이겠죠? 자, 그리고 이미지일 경우에는 이 3개를 균일하게 정렬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측의 속성 탭에 보시면 밑에 정렬 및 분포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이렇게 추가적으로 옵션이 하나 있어요. 자, 이 옵션을 클릭하면 분포라는 게 뜨는데 이 위치별로 이 오브젝트들을 정렬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운데로 눌러주시면 티는 잘 안 나지만 이렇게 조절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운데로 정렬하면 3가지 이 아이콘이 정렬이 정확하게 됩니다. 자, 이제 텍스트를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자, Z 버튼으로 확대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수평 문자 도구를 선택을 하시고 자, 옆에 클릭을 합니다. 자, 우선은 전화번호를 적어야겠죠? 자, 해외에 나갈 일이 있으니까 플러스 8이 꼭 넣어주시고요. 자, 10 번호는 여러분들의 핸드폰 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동 툴 선택하시고요. 자, 우측으로 옮겨주시고요. 지금 사이즈가 너무 작죠? 그래서 그냥 포인트를 7 정도 크게 해줄게요. 자, 폰트도 너무 얇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코어 드림 폰트를 역시 사용을 하시고요. 두께는 5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간도 지금 너무 넓어요. 그래서 50으로 되어 있잖아요. 0으로 기본으로 맞춰주시고요. 단락 가셔서 가운데 정렬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 왼쪽 정렬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왼쪽 정렬로 맞춰줍니다. 그리고 이동 도구 툴로 왼쪽으로 이렇게 옮겨줄게요. 이렇게. 네. 자, 컬러 역시 완전 검정색보다는 조금 네이비 톤이 들어간 색으로 해주시면 좋겠죠? 확인. 네. 그리고 이 레이어는 자, 폰 바로 위에 이렇게 놔주시고요. 그리고 Alt 자, 맥에서 옵션 버튼 누른 채로 이렇게 복사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나가 더 복사가 됐죠? 자, 이렇게 내려주고 여기에 여러분들은 메일을 또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수평 문자 도구 선택하시고 이렇게 전부 선택을 드래그해서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또 이걸 복사를, 레이어를 옵션 버튼 누른 채로 해줄게요. 자, 그리고 이동 도구 툴로 밑으로 내려주시고요. 네, 이렇게. 자, 가이드가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정말 편해요, 작업하기가. 네, 이런 식으로. 네, 내려줘야겠죠? 네, 그리고 다시 수평 문자 도구 선택하시고 전부 드래그해서 여러분들의 SNS 주소, 저는 유튜브를 사용하니까 유튜브 이런 식으로 그냥 적어주겠습니다. 대문자라서 조금 어색하네요. 그냥 네, 이렇게 적어줄게요. 자, 그리고 정렬을 조금 해줄게요. 위아래로 키보드로 옮기시면서 정렬하고요. 그리고 이 레이어, 존코바 채널 텍스트 레이어부터 폰까지 쉬프트 버튼으로 전부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약간 이동 도구 툴로 왼쪽으로 조금 옮겨줍니다. 자, 이 화면에 너무 끝에 닿으면 아슬아슬해 보이겠죠, 디자인이. 돋보기 툴로 줌 아웃을 하면서 이렇게 정렬을 해줍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이미지와 이 정보가 좀 구분이 안 되는 느낌이라 구분선을 간단하게 하나만 만들어 줄게요. 자,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펜 도구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자, 상단의 모양 선택, 그리고 칠은 꺼주시고요. 획 색깔은 밝은 블루 계열로 가볼까요? 네, 이런 색으로. 그리고 확인. 네, 그리고 픽셀은 뭐 3픽셀 정도로 해보시고, 그리고 여기에 획 옵션은 직선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폰 옆에 클릭, 그리고 쉬프트 누른 채로 이 끝까지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선이 하나 나오죠? 여기에 모양, 레이어가 생기면서요. 자, 그리고 이동 툴로 키보드 방향키로 조금씩 조절을 해주세요. 구분이 되게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돋보기 툴로 조금 줌 아웃을 해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레이아웃을 좀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보니까 이 정보가 조금 큰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모양 레이어부터 자, 여기 폰까지 전부 선택을 하시고 편집에 자유 변형, 그래서 사이즈를 아주 조금만 줄여줄게요. 네, 이 정도로. 네, 그리고 나서 캐릭터, 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랑 캐릭터를 선택해 가지고요, 조금만 우측으로 살짝 옮겨줄게요. 자, 이렇게 하얀 바탕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조금 밋밋하잖아요. 조금 명암의 톤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네이비 컬러도 이 뒷면에 조금만 넣어 볼게요. 자, 여기에서 왼쪽에 사각형 도구를 선택을 합니다. 자, 레이어는 전부 선택을 해제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자, 모양 선택하시고 칠은 자, 스포이드 색상 피커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이 앞면에 있는 컬러를 뽑아내시고요. 확인. 그리고 이 상태에서 획은 꺼주시고요. 그리고 이쪽에 조그맣게 박스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박스는 또 좌우 대칭이 되도록 복사를 해줄게요. 자, 옵션 버튼 누르고 자, 레이어 위로 드래그하면 이렇게 복사가 하나 되고요. 이걸 이동 도구 툴을 이용을 해서 우측으로, 자, 실수했을 땐 커맨드 Z로 뒤로 가시면 돼요. 다시 이 레이어 선택하시고 이동 도구 툴로 우측으로 이렇게 네, 옮겨주시면 됩니다. 방향키로 조금씩 깊이를 조절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 가이드가 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잘 안 보이죠? 이 가이드 레이어를 맨 상단으로 드래그를 해서 올려줄게요.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리겠죠. 명암이 정확하게 이런 느낌으로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씩 화면을 조절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괜찮은데 지금 이 캐릭터의 컬러가 조금 색이 빠진 느낌이기 때문에 이 캐릭터 선택을 해서 다시 레이어 스타일 들어가서 색상 오버레이에 이 컬러를 조금만 진하게 해줄게요. 네, 훨씬 난 것 같아요. 진해지니까. 확인. 네, 이렇게 여러분들만의 명암 디자인 만들기는 완성입니다. 자, 하지만 이제 명암의 정보란이 이렇게 레이아웃이 좌에서 우로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간단하게 다양한 레이아웃 몇 개만 좀 추가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 대지 화살표를 닫아주시고요, 전부. 자, 이 백 대지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여기에 있는 이동 도구가 아닌 대지 도구 선택하시고요. 자, 스페이스바로 이렇게 화면 옮겨주시고요. 자, 밑에 추가 하나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를 하나 더 추가하세요. 그럼 이렇게 대지가 더 추가가 되죠. 자, 그리고 돋보기 툴로 줌아웃을 하시고요. 자, 백에 있는 이 가이드부터 이 레이어 0까지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옵션 버튼, 자, 윈도우즈에선 Alt라고 했죠. 드래그 해서 위로 올려놓습니다. 그럼 이렇게 복사가 되고요. 또 대지 2로 붙여 넣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어요. 위치를 조금씩 바꿔보면서, 레이아웃을 바꿔보면서 변화를 줘볼 텐데요. 시간 관계상 작업하는 장면만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두 번째 경우는 이제 좌상단에서 우하단으로 시선이 흐르는 방식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직함 같은 경우를, 자, 왼쪽 정렬로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가운데 정렬. 이것도 정말 많이 쓰이는 방식인데, 자, 이런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가운데로 이미지와 텍스트를 배치를 해주시고요. 자, 정보 같은 경우는 좌정렬이 아닌 가운데 정렬로 맞춰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위아래 답답해 보이지 않게 이렇게 사이즈를 줄여주시고요. 캐릭터, 이미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사이즈를 조금 줄여서 전체적으로 여유 있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레이어 변형된 걸 가지고 PDF로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전부 대지 레이어를 닫아주시고요. 자, 대지 레이어 전부 Shift 누른 채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파일에 내보내기에, 자, 대지를 PDF로가 있어요.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폴더, 자,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뭐 제목은 명함 디자인, 그리고 체크는 이렇게 저랑 똑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JPEG 품질을 가장 높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순서를 반전으로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실행을 해주세요. 그러면 약간의 로딩이 끝난 다음에 이 네 가지의 디자인이 하나의 PDF 파일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PDF 파일로 출력이 됐고요. 자,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넣은 채로 PDF 파일을 만들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출력소에 넘기실 때에는 포토샵에서 가이드라인을 꺼주시고 이렇게 PDF 파일로 출력을 해서 넘기시면 명함을 인쇄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총 3번의 수업. 자, 첫 번째는 본인만의 캐릭터 만들기, 두 번째는 로고 만들기, 그리고 오늘까지 인싸가 될 수 있는 명함 디자인을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까지 총 3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유튜브에서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코바였습니다.